뜨고자 하는 사슬 코스를 정하셨으면 이제 챙 부분 1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결정한 사슬뜨기 코스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4배인 32코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슬뜨기를 끝난 다음에는요, 처음 시작했던 옆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 단만 짧은뜨기를 하는 이유는 실을 구분하면서 긴뜨기를 떴더니 이게 모양이 이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을 좀 더 예쁘고 탄탄하게 잡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챙 부분 1단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코스 늘리거나 줄일 필요 없이 여기 사슬뜨기가 시작되는 전 코까지 짧은뜨기를 계속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하신 다음에는 전단의 코스와 동일한지 번거롭더라도 꼭 한번 코스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했던 첫 코 있죠? 거기에 다시 짧은뜨기를 계속 이어서 사슬뜨기가 끝나던 그 시점까지 짧은뜨기를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개수만큼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32코를 떠줬기 때문에 32번 짧은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를 마무리하기 전 원래 뜨던 실로 다시 바꿔서 떠야 되기 때문에요. 코가 2코 걸려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사용하던 실로 짧은뜨기를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하던 실은 이제 잘라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 뒷면에다 놓고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자, 모자 테두리 두 번째는요, 긴뜨기 3코, 2코 늘리기 1번, 이 패턴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우선 첫 번째 코에 긴뜨기를 1코 떠주세요.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 코에는 단수링을 꽂아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나머지 긴뜨기 2코도 마저 떠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코에는 2코로 늘려 떠주세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긴뜨기 3코, 그리고 긴뜨기 2코 늘려뜨기,
이런 식으로 모자 테두리를 따라서 긴뜨기 3코, 2코 늘려뜨기를 한번 패턴을 동일하게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사슬뜨기가 끝나는 마지막 점 있죠? 이 직전 코까지만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가 있는 전 코까지 긴뜨기를 뜨신 다음에는 사슬뜨기가 있는 부분에도 동일하게 코늘림을 해 주셔야 돼요. 긴뜨기 3코, 2코 늘리기 한 번을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첫 코에 긴뜨기 1코 떠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도 긴뜨기를 1코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긴뜨기 1코, 그리고 2코 늘려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슬뜨기 있는 부분에도 동일한 코스를 늘려 떠주시면 되고요. 처음 시작점 있죠? 처음 시작점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2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두 번째 사용했던 실을 같이 떴기 때문에 깔끔하고 단단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끝을 잘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는 3단, 4단은 전단의 코스만큼 긴뜨기를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첫 코를 시작으로 코스를 늘리거나 줄일 필요 없이 긴뜨기를 계속 이어서 떠주세요. 모자 테두리를 따라서 긴뜨기를 하시다가 리본 부분이 되는 사슬뜨기 한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긴뜨기를 계속 이어서 떠주시고요. 3단, 4단, 2단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5단은 긴뜨기 4코, 2코 늘려뜨기를 한번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긴뜨기 1코,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번째 코에는 2코로 늘려 떠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긴뜨기 4코, 그리고 2코 늘려뜨기, 네 코, 2코, 이 패턴을 쭉 따라 떠오시고요. 리본 부분이 되는 사슬뜨기 부분도 동일하게 떠주셔서 마지막 코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챙 부분을 뜬 다음에는 리본이 시작되는 사슬뜨기 부분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코가 남으면 맞게 패턴대로 뜨신 거예요. 이 5코도 동일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단이 마무리됩니다. 6단, 7단은 코스 늘리거나 줄일 필요 없이 전단의 코스만큼 긴뜨기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긴뜨기 1코 떠주시고요. 전단의 코스만큼
그대로 이어서 진행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테두리 부분을 둘러주시고 리본 부분도 긴뜨기로 동일한 코스를 떠주시면 됩니다. 7단까지 완성되었으면 이제 8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은 긴뜨기를 한 콧씩 더 늘려 떠주시면 되세요. 긴뜨기 5코, 2코 늘리기 1번,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긴뜨기 1코 뜨신 다음에 나머지 4코도 나란히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6번째 코는 2코로 늘려 떠주세요. 한 코 뜨고 다시 같은 코에 한 코 떠주시면 됩니다. 5코, 2코 늘리기 1번. 이 패턴을 마찬가지로 테두리 부분을 따라서 해주시고 마지막 코까지 동일하게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8단 마지막 코죠. 2코 늘리기 전까지 저는 뜬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뜨면서 모자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모자 챙이 적합한지 아니면 더 떠야 되는지 가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8단까지 뜨고 나니까 적당히 햇빛을 가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8단까지만 진행을 하고 실을 바꿔서 마지막 9단을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챙이 넓어서 얼굴을 푹 가리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9단 코스 늘림 없이 긴뜨기를 진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긴뜨기 한 코를 더 늘려 뜨면서 챙 넓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마지막 단 뜨고 색실을 바꿔서 마무리 지으실 분들은 2코 늘리기 하기 전까지 떠주신 다음에요. 2코 중에 한 코를 먼저 떠주시고요. 나머지 한 코를 떠주시는데 이 상태에서 바꾸고자 하는 실로 교체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내 주시고요. 이제 두 실은 더 이상 쓰지를 않기 때문에 새로 끼운 실꼬리와 기존에 사용하던 실은 모자 뒷면에다 놓고 고정될 때까지 같이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은요, 코스 늘림 없이 그대로 짧은뜨기를 진행할 거예요. 첫 코에 짧은뜨기 한 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이때 실이 고정될 수 있게 모자 뒷면에다 놓고 같이 떠주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떠준 다음에는 처음 사용하던 실은 잘라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새로 사용하는 실 꼬리도 마저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코까지 삥 돌려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는 돗바늘 작업을 하기 위해 실을 적당량 남기고 잘라내 주세요. 실에 돗바늘을 깨시고요. 처음 시작 코에 바늘을 넣어서 단단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신 다음에 뒷면 코 사이사이로 바늘을 통과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3-4코 통과를 하신 다음에 바늘을 빼내 줍니다.
그리고 실꼬리를 잘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실 연결하면서 남은 실꼬리들도 잘라서 정리해 주시고요. 매드코를 시작했던 실꼬리죠. 그 실꼬리도 마찬가지로 코 사이사이로 숨겨서 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 뒤쪽에 있는 고리 형태의 편물을 예쁘게 접어서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리본을 가운데에 고정시켜 줄 끈 부분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짧은뜨기로 어느 정도 길이만큼 뜬 다음에 얘를 감싸서 돗바늘로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돗바늘 작업을 2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모자를 이쪽에 이렇게 안쪽에 보이게 돌려주신 다음에요. 보시면 처음 사슬뜨기가 시작됐던 첫 코와 그 옆으로 이동해서 마무리 지은 2번째 코, 두 코에 짧은뜨기를 해서 고리를 바로 연결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쪽에 보시면 사슬뜨기가 시작했던 코 하나와 끝났던 코 하나, 구멍이 이렇게 2개가 나 있어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실을 꿰어서 기둥코를 한 코 떠줍니다. 그리고 그 코에 짧은뜨기를 3코 늘려서 떠주세요. 그러면 한 코에 짧은뜨기 3코가 걸려있게 됩니다. 옆코로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3코 늘려서 떠주세요. 그러면 총 6코가 되죠. 이 상태에서 편물을 반대로 돌린 다음 2단을 다시 떠주시면 되는데요. 기둥코 한 코 올리고 기둥코가 올려진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떠줍니다. 그리고 2번째 코, 3번째 코 이렇게 짧은뜨기를 계속 떠주셔서 6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편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뜨기로 떠주시고요. 2단이 완성되었으면 다시 편물을 돌려서 기둥코 한 코 세워주시고 기둥코가 세워진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다시 떠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마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로 계속 진행해서 리본을 감쌀 수 있는 길이만큼 떠주세요. 저는 대략 7cm 길이가 되도록 떠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을 감쌀 수 있는 길이만큼 뜨신 다음에는 고정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을 넉넉히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 끝에 바늘을 끼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모자 겉면이 보이게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완성한 이 고리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고정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리본 모양을 잡는 방법은요, 사슬뜨기 했던 리본 부분을 반으로 잡아주시고 양쪽 테두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편물을 반으로 겹쳐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앞서 완성해놨던 고정끈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세요. 중간에 파란색으로 시작했던 챙 시작 부분 있죠? 그쪽에 바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리본이 고정될 수 있도록 돗바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해서 리본 모양이 예쁘게 잡히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고정시키는 작업이 끝나면 실꼬리는 편물 사이사이로 바늘을 통과해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리보넷이 완성이 되어요. 완성된 모자 둘레가 정확하게 마무리되었는지 줄자를 사용해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4 기준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54가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 둘레를 잰 다음 지름을 구해주고 그 지름만큼 편물을 떠시고 원하는 높이만큼 뜬 다음에 챙을 늘려 떠주시고, 그리고 리본 사이즈는 넓게 하거나 좁게 하거나 원하는 스타일대로 작업해줘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 본 리보넷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떴지만 어떤 색을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느낌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모자 하나도 비싸잖아요. 단돈 10,000원이면 나만의 스타일대로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용기 내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재미난 작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